안녕하세요. 정치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한국 음식과 함께 한국 주류를 즐기는 케일포스라는 신조어가 부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국제문화진흥원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해외통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K-콘텐츠를 대표하는 단어로 K-팝과 K-드라마가 손꼽혔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 26일에서 10월 7일, 10월 17일에서 25일까지 두 번에 걸쳐 총 21일간 진행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 17개 지역의 해외통신원 리포트 15,146건입니다. 지난 2004년 5월부터 게재된 해외통신원 리포트 전문을 시기별로 시각화한 결과 접조사 K가 상위 핵심 단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결과 K-콘텐츠를 대표하는 단어로 K-팝 65%와 K-드라마 24%가 꼽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 2.0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한류 3.0은 201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를 의미합니다. 신한류는 2020년 이후 시기를 말합니다. 특히 한류 2.0에서 한류 3.0에서는 K-팝이, 한류 3.0에서는 신한류로는 K-드라마가 한류의 변화와 성장에 영향을 준 핵심 단어로 나타났습니다. 한류 2.0을 대표하는 K-팝에 이어 인기 드라마가 줄지어 등장하면서 K-드라마가 재부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류 수용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한류 확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통신원은 한국은 그동안 프랑스가 선호하지 않았던 장르에 존엄성을 부여했다며 2023년판 르프티라루스 사전에 K-팝이 등재된 것은 현지 언론, 문학, SNS 등에서 해당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됨을 증명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독일 통신원은 과거 청소년들이 비주류 문화로 여겨졌던 K-팝이 지속적으로 팬덤을 확장해 독일 음악 산업이 주목하는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 전합니다. 이어 오프라인 매대 확대, 전용 온라인몰 오픈 등 산업적 확대도 눈에 띈다며 독일에서 K-팝은 고유명사로 정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영국 통신원과 스페인 통신원은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으로 K-드라마의 인기를 분석하는 보도가 급증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한류 3.0과 신한류의 상위 핵심 단어로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음식점에서는 신메뉴 음료의 이름을 BTS와 비슷한 어감의 GTS로 명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메뉴의 홍보 과정에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단어 오빠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중국 통신원은 중국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릴 때 오빠라는 칭호를 사용하거나 SNS에서 오빠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돼 있다며 중국 두바이 사전에 등재된 오빠와 함께 언니도 한국의 고유한 호칭으로 인식되며 사용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매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중국의 언어 관습을 고려할 때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또한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합작 영화 아줌마의 인기로 아줌마가 신조어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국가는 한국 소프트파워의 원천이 한류와 접두사 K의 활발한 활용에서 비롯됐다고 전합니다. 스페인 통신원은 한국은 현재 최강의 소프트파워를 지닌 나라라며 각종 매체에서는 콘텐츠를 필두로 세계를 정복하는 한류를 K붐으로 표현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곤 한다고 전합니다. 문화가 정치의 상위 개념이라고 여기는 프랑스에서는 한류 모델은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프랑스 젊은층의 마음을 되돌릴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접두사 K에 착안해 인도네시아의 아이의 범용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K-팝을 즐기는 팬들을 의미하는 단어 K-팝퍼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통신원은 K-팝퍼는 특정 가수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디지털 전사로 불릴 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팬들을 의미한다며 스페인에서 K-팝이 하나의 고유 장르로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K-팝과 스탠이 만난 팬덤 용어 K-팝 스탠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일 통신원은 스탠은 광팬 혹은 극성팬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에서 유래했지만 최근에는 공통적 이니셔티브를 지닌 하나의 문화 세력으로 인식된다고 전합니다. 반면 영국 통신원은 접두사 K가 한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며 가디언즈가 언급한 K-에브리띵, K-붐은 한류에 대한 관심이 광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것임을 방증한다고 평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한류라는 단어가 현재 가장 떠오르고 있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영국 내 한국문화 미경험자가 훨씬 많다는 점이 오히려 향후 한류의 관심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고유 명사화된 K-팝 외에는 접두사 K의 활발한 적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드라마를 시리즈로 칭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일의 각종 매체가 K-드라마를 하나의 명사를 언급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을 코레로 기재함에 따라 접두사 K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는 K-팝에 코리안 팝 또는 팝 코레인이라는 표현을 더해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K-팝은 한국 유행음악으로 K-드라마는 한쥐로 명명합니다. 중국 통신원은 한류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유리한 만큼 해당 단어의 활용이 중국 내에서는 보다 적절할 수 있다고 평합니다. 필리핀 통신원은 한류 3.0 시기부터 한국 식품 구매가 용이해졌다며 최근 한식이 필리핀 요리와 서양 음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수의 통신원들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계기로 각국이 불어온 치맥 열풍이 K 콘텐츠 속 다양한 한국 주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호주 통신원은 음식과 함께 다양한 한국 주류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K-폴스가 신조어로 떠오르고 있다며 맥주 외에도 소주, 막걸리, 복분자 등 현지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 주종이 2배로 증가했다고 전합니다. 싱가포르 통신원은 한국의 음주 문화는 현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재미있고 흥겨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마트에서 판매하는 소주의 종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장면이 등장했고 일본 술보다 늦게 들어온 한국 술이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언급합니다. 필리핀 통신원은 과일 소주인 친구 소주가 큰 인기를 얻었으며 친구가 어떤 의미인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현지에서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보고서 내용 잘 보셨나요? 정말 많은 나라의 한류 통신원들이 각 나라의 한류 소식을 집약적으로 요약해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류와 연관된 신조어가 탄생하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